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긴 경주를 잠시 멈추고 이제 막 익숙했던 세상의 문을 닫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정해진 곳으로 향했던 그 일상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종류의 가벼움과 동시에 낯선 공허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직 안에서 제 이름 석자 대신 직함으로 불리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았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익숙했던 역할과 관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북적거리던 사무실 대신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건네는 말 몇 마디 외에는 하루 종일 깊은 대화 없이 TV 소리만 맴돌 때도 있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는 생각에 잠겨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신 이 감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정의했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지 나의 가치와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준비 없이 찾아온 이 변화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드리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인생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왔던 수많은 관계들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맺었던 낡은 관계의 끈을 정리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고독과 공허함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멈춘 페이지와 같습니다. 인생 2막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지, 누구와 함께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귀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무게는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마음에 담아가는 현명하고 여유로운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했던 역할 대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새로운 관계와 삶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 나서 봅시다. 짐처럼 느껴지는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용기. 우리가 인생 1막에서 입었던 역할의 옷들은 때로는 자랑스러운 갑옷이었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껍데기는 이제 벗어던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직함이나 명예, 심지어 과거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를 자신의 현재 가치와 동일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함에 적혀있던 그 직책이 사라지자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이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에만 의존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취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기록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편안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왕년에 내가 누렸던 것을 이야기하며 과거를 회상할 때 듣는 사람들은 현재의 여러분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랑 대신 부담을, 새로운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 대신 거리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용기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나는 사회의 거대한 기계 부품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의 나는 비로소 온전한 한 인간,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와 흥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도 누구의 부하 직원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취미 생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배움의 열망, 혹은 봉사를 통한 이웃과의 연결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직함이 아닌 나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나의 가치를 새롭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디자인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인생 2막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된 나로 다시 서는 법. 퇴직 후 시니어들이 가장 재정립하기 어려워하는 관계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자신만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영원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분들에게 자녀가 독립하여 그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거나 은연중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독립된 나로 다시 선다는 것은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된 개체이며 그들의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믿어주는 지지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의 방문이나 연락 빈도에 나의 행복 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나만의 확실한 생활 반경과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여백이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너무 많은 조언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그 풍요로움이 자녀들에게 존경과 안정감으로 전달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통해 부모와 자식은 비로소 수평적인 인격체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줄어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벗을 분별하는 기준. 퇴직 후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그 양적인 축소일 것입니다. 수많은 명함과 형식적인 인맥이 사라지고 나면 마치 텅 빈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혜는 관계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 대신 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필요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관계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며 이제 남은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벗을 분별해 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벗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조건 없는 만남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내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서 만남을 이어가는 이들이 바로 귀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나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와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힘든 시기에 옆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주고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벗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깎아내리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응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줍니다.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하며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관계는 늙어가는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대화 후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수백 명의 형식적인 인맥보다 훨씬 더 우리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줄어든 관계의 공간을 진정성 있는 우정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닌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퇴직 후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와는 달리 지갑이 얇아졌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시기에 품격과 진심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모두 품격을 잃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보다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격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싼 식사를 대접하거나 값 비싼 선물을 주는 대신 정성껏 끓인 차 한 잔과 진심을 담은 경청을 선물하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훨씬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약속과 신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가벼운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과 일관성은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 신뢰야말로 물질적 보상 없이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와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젊은 세대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빨리 소진되는 것은 존중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관계는 돈이 개입할 틈 없이 아름다운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경제력이 줄어든 시기는 오히려 관계의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도 높은 우정만 남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돈 대신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관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품격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2막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다시 친해지는 법, 황혼의 새로운 로맨스. 퇴직 후 시니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다름 아닌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그 관계의 대부분은 역할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의 틀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해체되고 두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익숙함에 속아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쉬운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퇴직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서로의 생활 방식에 간섭하며 오히려 멀어지는 황혼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다시 친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처음 만났던 설렘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존재를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한때 내가 사랑했던 이성으로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존중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고 따뜻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배우자의 취미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부부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 공유는 관계의 활력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력입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히 남성분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황혼의 삶을 다시금 낭만적이고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은 인생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으로 함께 걸어갈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대화, 건강이라는 최우선 관계를 맺다. 우리가 퇴직 후 재정립해야 할 인간관계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인생 1막에서는 일이 우선이었고 건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이며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 자주 가거나 비싼 보약을 챙겨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지혜입니다. 오랫동안 혹사당했던 내 몸에게 이제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 후 생활 패턴이 무너져 낮과 밤이 뒤바뀌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정성껏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특히 운동은 몸의 활력을 되찾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어떤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마음이 병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불편함과 내 마음의 작은 울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은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고 단단하게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2막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최고의 동반자와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독을 벗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는 지혜.
퇴직 후 찾아오는 변화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지냈던 분들에게 홀로 남겨진 듯한 이 고독감은 때때로 깊은 외로움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는 고독과 외로움은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 애쓰거나 시간을 낭비한다면 관계의 질은 낮아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고독을 벗으로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깊은 사색과 독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속에서는 생각할 틈조차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즉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혹은 뜨개질과 같은 창조적인 취미는 혼자만의 시간을 능동적이고 만족감 높게 채워줍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의 기쁨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찰과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재의 평화로움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켜줄 귀한 선물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바탕으로 세상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가장 값진 투자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유연해지는 법,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퇴직한 시니어 세대가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세 중 하나는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흐름에 유연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통용되던 지식이나 방식들이 지금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폄하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나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기보다 나는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경직되고 세상과의 소통 통로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유연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들 혹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해 겁먹거나 불편함을 표출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겸손함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녀 세대나 젊은 친구들에게 지금의 세상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들의 관점과 생각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고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계 속에서 가르치려 들기보다 배우려 할 때 비로소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교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미든 전문 지식이든 외국어든
죽는 날까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배움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이 연결감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연함은 굳어버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를 통해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오늘 인생 이막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고독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이라는 껍데기를 용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지혜를 나누었으며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여 진정한 벗 한 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돈 대신 품격과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을 익혔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배우자와 다시금 설레는 로맨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고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을 채우는 귀한 벗으로 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흐름에 유연해지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다음 봄을 준비하는 성찰과 정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무게는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만 남겨 인생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한 권의 지혜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깊은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